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투자 만리장성입니다. 오늘은 ETF 잃지 않는 투자 32탄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기본적인 개념의 일부를 살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총 5가지 항목으로서 개념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주식을 투자하시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든 ETF를 투자하시든 내가 매수를 하면 오른다 라는 생각을 갖고 매수를 대부분 다 하시겠지요. 여기서 개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매수를 하면은 항상 오른다.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ETF든 이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매수를 하면은 항상 오른다가 아니라 매수를 하면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하고 내렸을 때 대응과 대처 방안을 누구는 생각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누구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누가 생각을 해놓고 있고 누가 생각 안 하고 있겠습니까? 매수를 하면은 먼저 이걸 매수를 여기서 하면 내가 얼마나 돈을 벌까부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매수한다면 하락을 했을 경우에 준비가 안 돼 있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황하게 되겠죠. 당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리가 위축되겠죠. 그러면은 먼 길을 함께 가기가 어렵다라는 걸 스스로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서 그럼 나는 오를 때는 어떤 상황, 내릴 때는 내가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펴야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첫 번째 항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에는 매수라는 행위 자체가 있고 매도라는 행위 자체가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두 가지만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관망이라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잠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매수라는 행위, 매도라는 행위, 즉 사고 파는 행위, 그리고 관망이라는 이 행위 세 가지겠죠?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매수이십니까? 매도이십니까? 관망이십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매수가 아니었을까? 또 가장 좋아하는 것, 즉 계좌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으로 950만 원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그 50만 원 정도 남아있죠. 이거 남기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하시는 분들 박박 긁어갖고 이것도 마저 어디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백화점이 되든 말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15년 동안의 경험으로 가장 첫 질문은 뭘 살까요? 왜냐면 현금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간망할까요?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살려고 생각을 해, 무조건. 왜냐면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그러나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그리고 행위 자체를 매수와 매도와 관망이 있는데 매수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하시고 매도에는 고만고만하게 집중하시고 관망이라는 게 있나? 없나?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투자에는 매수와 매도 그리고 관망이라는 것이 하나의 투자요라고 세 가지를 엮어서 꼭 생각해 주시는 것이 잃지 않는 투자의 기본 개념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은 제가 그래도 조금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거의 라이브로 녹화를 하거든요. 준비 연습 없이. 그리고 오늘은 조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서 해드리는 거라서 조금 깔끔할 겁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은 좀 깔끔하게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투자가 준비가 다 되셨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럼 투자가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어디까지가 하셨는데 투자가 준비가 됐을 겁니까? 일반적으로 혹시 이러진 않으십니까? 제가 주식이든 뭐 ETF든 투자라는 것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 이제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셨든 증권사 가서 하셨든 계좌도 개설했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하는 방법 MTS, HTS를 해서 어떻게 배워갖고 여기서 사는 거구나, 여기서 파는 거구나. 이거 다 배웠습니다. 저 준비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돈도 있고 투자해야겠어요. 이게 투자 준비 끝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건가요?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이건 그냥 절차를 아는 것 뿐이잖아요.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고 사고 팔고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알고 절차를 아는 것이지 이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가 끝난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축구가 조금 요즘 시즌에 우리 또 20세 이하 총선 우리 뭐였죠 우리가? 깜빡했네. 결승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 축구의 절차가 있잖아요. 기준. 축구라는 것은 공을 발로 차는 것이구나. 손으로 공을 만지면 핸들링이구나. 축구 전반은 45분, 후반은 45분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안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게 한 방법은 아니죠. 그냥 아는 것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라는 것이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내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줘야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음식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내가 온라인으로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마트에 가서 물품의 가격을 확인하고서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현금으로 결제할지 하나의 절차일 뿐이죠. 내가 원하는 목표는 구매를 한 다음에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하는 게 목표인데 요리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을 아는 것은 요리를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저 계좌도 다 개설했고 돈도 있고 매수 매도하는 방법 다 알아요. 투자가 준비 다 됐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준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절차를 알고 있을 뿐인 것이죠. 투자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내가 어떤 재테크, ETF든 주식이든 지금은 제가 좀 ETF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ETF 뭐 코스피가 오르면 코스피 무엇을 사야 될지 이걸 아는 것도 준비가 끝난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절차를 아는 거고 기본적인 지식인 거예요. 투자가 끝났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국면에서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전술을 갖고 있다. 이것이 투자 준비 완료인 것이겠지요. 하나의 예로서 조금 이따 이제 또 4번 항목에서 나올 예정인데요. 거기서 한번 같이 이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식 시장에도 ETF 시장에도 어떠한 뭐 전투를 한다, 전쟁을 한다. 그러다 전쟁에 승리해서 성공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뭐 강세장이라든지 하락장이라든지 변동장이라든지. 그럼 전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전투가 있을 수 있고 육상에서 또는 상공에서 이루어지는 그럼 거기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기본적인 그 국면에 따른 내가
이 시장이 약세장이구나. 현재 약세장이다. 그럼 약세장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알고 있어야겠죠. 아까 처음에 첫 항목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서 매수를 했는데 내렸을 경우에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투자가 준비가 끝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투를 하더라도 축구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전략과 전술이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략과 전술까지 습득을 해야만 투자 준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은 모든 전투에서 내가 승리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주식을 하시든 뭘 재테크를 하시든 내가 매수만 하면 항상 수익을 내겠다. 매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이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바둑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바둑에서 승리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전체 바둑판에서 상대방에게 단 한 집도 잃지 않고서 모든 바둑판의 면적을 다 내 땅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바둑을 두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작은 전투에서는 상대방에게 넘겨주지만 최종적으로 바둑판에서의 성공 투자, 전쟁에서는 내가 승리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주시는, 이런 개념을 가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 가시려면요. 하루 이틀 투자를 하고 가시는 개념이 아니시면 먼 길 오래 가시려면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을 하시고서 마인드를 정립을 하고 가셔야지 된다는 거죠. 모든 전투에서 내가 승리하겠다. 내가 병사가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전쟁에 승리하겠다. 상대방이 300명인데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럼 내가 전투에서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그런 전략과 전술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렇게 바꾸시라 라고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세월이 지나시면은 이런 아까 투자 준비가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 방법은 금방 배우세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죠? 아주 간단히 배우세요. 그리고 투자 준비를 하기 위한 이런 전략과 전술은 실전에서,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무리 제가 이제 별도로 또 강의를 하고 있지만 딴 데서 아무리 이런 이론적인 강의를 많이 들으신다 하더라도 백문이 불여의견이다. 현장 학습이 중요하다. 책상에서 앉아서 아무리 10번을 얘기한다 하듯 내가 실전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는 소액으로라도 그것이 더 큰 지식과 몸의 체득이 되는 겁니다. 체득이요. 습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론으로는 많이 알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나 실제 현장 나갔을 때는 당황스럽죠. 현장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재테크도. 그래서 작은 것부터 천천히, 소액부터 천천히 그런 현장 학습을 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유튜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시청을 해주시는데 공부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식은 많아. 그래서 그냥 지식인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는 건 많아요. 근데 지식인이야. 달라지는 게 없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식인보다는 신지식인. 아는 것이 100개, 1000개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는 게 10개밖에 없어도 그 10개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신지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지식인이 되기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조금 더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는 그 이론과 실전에 병합된 지식을 습득해 하셔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가지 항목. 혹시 주식을 투자하시든 무슨 재테크를 투자하시든 야, 매수만 하면 오를 것만 생각하신 건 아니었나요? 두 번째, 모든 재테크는 매수와 매도만 있다고 생각하셨네요. 여지껏. 그렇지 않다라는 거. 관망도 하나의 재테크다. 세 번째, 내가 투자를 준비 완료를 했습니다. 새로운 재테크를 배우기 위해서. 그것이 계좌 개설과 매수 매도하는 방법, 이것을 준비를 했다고 해서 투자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 이것은 투자 준비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 투자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은 투자 전략과 전술을 다 마스터를 했다라는 것이 투자 준비가 끝났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내가 이 바둑판의 모든 것을 다 내 땅으로 만들겠다. 모든 전투에서 다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현실에 맞는, 전투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개념과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책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10권, 100권을 읽어보셨는데 현장에서는 좀 동떨어져 있구나. 이론과 실전이 다르다는 거 느껴보셨나요? 결국에는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인이 되지 말고 실전 경험을 포함한 신지식인이 빠르게 되시길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개념만 말씀드렸어요. 개념만. 5가지 항목의 개념. 실전 기법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개념을 일단은 같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식은 습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기간 설정, 목표, 수익률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확정 수익이라는 건 왜 하는 것일까? 국면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직장인분들 활용법 등등. 저는 이제 별도로 실전에서 우러나온 실전 기법을 별도로 이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런 잃지 않는 개념은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 꾸준히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개념이 아닌 진짜 팩트죠. 실전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유튜브에서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많은 분들이 개념을 바꿔야,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인식의 전환만이 나의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먼저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5가지 항목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강의 있죠? 지난 강의에서도 등고잡이 우공이산, 그리고 비중에 대한 관점, 비중 잃지 않는 투자 기법의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런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유튜브 지금 32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점차 많은 깨우침이 생겨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33탄에는요. 33탄에는 지금 초보자분들, 특히 저희가 지금 네이버 카페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오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ETF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발을 내디시는 데 있어서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술을 어릴 때 배우면은 마시는 술이 있잖아요. 뭐 술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술을 잘 배워야 된다고 그러죠. 술을 이상하게 배우면은 술버릇이 나빠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도달했을 때 마음은 급할 수 있어요. 조급하고. 그러나 처음에 그 습관을 잘못 들이시면은 그게 나중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음은 급하시더라도 천천히 기본 개념이라든지 좋은 습관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왜냐하면 지금 그런 처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백지장이에요. 새하얀 도화지. 이미 많은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본인의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 근데 백지장이신 분들은 차근차근 좋은 것들만, 좋은 습관, 좋은 방법들만 받아들여서 가시면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욱더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찾아오시는 우리 카페에 찾아오시는 방법은 유튜브 아래 보시면 댓글 남기는 곳에 있어요. 제가 거기다가 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특히 한 번도 투자, 주식이라든지 ETF 안 해보신 분들, 개인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욱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32탄 1차노 투자 마리장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